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2월 3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크게 중요한 지표는 없었지만 일단 연방정부 대차 대조표가 나왔는데 재정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쭉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많은 재정적자가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아마 좀 줄어들고 시장이 괜찮아지면 연방정부의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많이 높게 나와서 다들 뭐 언론도 그렇고 많이들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통화량 증가한 부분을 생각하면 이 정도 물가 소폭 상승한 걸로 봐도 거의 무방할 듯 합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 연준이나 재무부 입장에서 나온 발언들도 대부분 이런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역시나 똑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M2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물가 자체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무리 고금리 상황이라도 실질 금리는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유동성을 풀어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급반등은 거의 뭐 큰 어떤 축의 변화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장기금리가 하락세를 멈추고 행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 상승한 장기금리가 소폭 상승한 건 있는데 크게 지금 뭐 대세 상승에 영향을 주고 대세 하락에 시장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5번 소매 판매인데요. 1월달 미 전역에 이상기후로 해서 좀 데이터가 왜곡된 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보면 이제 소폭 감소한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 여기를 보시면 이제 9월, 10월 데이터죠. 이게 그냥 이렇게 갔으면 그냥 바로 경기 불황으로 시장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뭔가를 했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자 수는 소폭이나마 지속 증가 중입니다. 대기업은 지속 구조조정 중이고요. 여기에 이제 다중 취업자가 이민자가 있는데 페이롤 데이터가 그러니까 급여 명세는 나가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실업수당을 청구할 자격도 안 되고 그냥 돈만 받아서 일만 하고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 생산인데요. 산업 생산도 거의 0%입니다.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생산이 0%라는 이게 뭔가 미스매치가 많은 거죠. 원래 1월달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1월달에 뭐 모든 걸 다 계약 갱신하는 부분도 많고 임금 데이터도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생산 자체의 지표와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계절성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기 채권 순매수권인데요. 미국으로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세계 경제 안녕하다고 써놨는데 항상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야겠죠. 아무리 달러가 쉽게 변질될 것도 아니고 뭐 디지털 화폐라도 디지털 달러 나오는 순간 가상화폐는 아마 다 망하지 않을까. 아무튼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생산 자체가 빵인데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는 계절적인 요인이 되게 클 것 같고요.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서 서비스 분야 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원인으로 지금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께서 12월 달 베이스먼트로 해서 0.2라고 하신 걸 계산을 해보면 2월 달에 원래 0.2가 나왔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0.3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0.2가 돼. 0.2가 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다음 달 0.25, 0.2, 0.1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물가를 좀 왜곡되었다고 보고 평균 0.2로 나온다고 치면 6월 달에 나오는 PCE는 0.20이 됩니다. 그 이전에 0.21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대충 한 6월달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예측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M2가 여기 보시면 M2가 내려오다가 늘죠. 여기 이제 소매 판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즘같이 경기 유동성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소매 판매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소매 판매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9월 달쯤에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뻔했죠. 그래서 꺾이니까 바로 유동성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살짝 살아나죠. 이게 이제 12월 1월에 걸친 결과입니다. 파월이 이게 내려가니까 12월에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12월 달 바로 내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데 어느 쪽이 먼저냐 이런 걸 지금 테스트 해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달 데이터가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전직하니까 좀 정책 위반자들도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통화량 유동성으로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리 인하 시기를 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년 9월, 10월에 만약에 이게 해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죠. 선거도 있는데 미리 내려놓으면 또다시 인플레가 이렇게 지금처럼 또 살아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결국 일단 유동성 공급을 하고 시간을 번 걸로 보여집니다. M2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미분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어떤 데이터 추세를 비교해서 현하율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만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래프상으로 쭉 보면 요 두 구간이 스케일 조정에서 그냥 보기 쉽게 하는 거지만 요 중요한 건 개념이니까 요 두 사이 결국 이제 유동성과 GDP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 이제 금리가 정상 구간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뭐 코로나 이전에 0.25를 올리니 내리니 해도 시장 경제에 크게 영향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베이스로 해서 예상 금리 인하 시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결국 6월 30일로 나옵니다. 요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걸 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년물 채권 선물을 통해서 보면 유동성 공급에 이제 결과가 확인된 거나 마찬가지죠. 1월달, 12월, 11월, 10월까지 보면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해서 시장 금리는 4.6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일부러 좀 올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영래포 시장에 돈도 많이 줄고 해서 이게 과연 쉽게 가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이렇게까지 쭉 가면 침체를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런 쪽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바로 유동성을 공급했죠. 결국 결론은 이제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둔화시킬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렸고 그랬더니 이제 장기금리 내려가면서 좀 좋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유동성 결과가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4.6이고 나스닥은 AI라든지 이런 그쪽 특정 반도체 산업 쪽으로 가서 이렇게 7천까지 올라와 있는. 결국 M2가 증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행보로. 연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간 움직임은 이번 주도 상승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을 예측했는데 70포인트 정도 옆으로 갔죠. 포트폴리오는 거의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득이나 손해난 부분은 없는 건 아니고 이득이 났죠. 아무튼 그래서 상품 가격은 지속 하락합니다. 부동산도 소폭 하락 전환하고 있고 서비스만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임금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400만 명 없어진 이 효과가 스페인 독감 때 10년 갔고 결국 산업혁명으로 연결됐고요. 지금 저희도 뭐 비슷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AI로 대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시장에 그때 점프했죠. 저희도 아마 점프가 퀀텀 점프 수준의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재공급의 효과는 이제 연준에서 확인한 것 같고요. 유동성을 먼저 빼고 그 이후 금리 인하 시나리오로 가는 게 확정된 듯합니다. 다음 주 지표는 주택 지표와 PMI가 나오는데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 해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유동성을 줄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시간을 두고 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